부여와 논산, 아산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각각 1명씩 추가됐습니다. 대전 방문 판매업체에서 발생한 집단 감염이 충남 지역사회로 확산되고 있어 방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충남도가 해수욕장 방문객을 대상으로 발열 여부를 확인하고 손목밴드를 착용하도록 했습니다. 태안, 만리포와 당진, 외목 등 6곳에서 우선 시행할 예정입니다. 서산 오토밸리 산업폐기물 매립장 사업자가 금강유역 환경청을 상대로 낸 행정소송 1심에서 패소했습니다. 법원은 승인 조건과 달리 외부 폐기물까지 처리할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취임 2주년을 맞은 김돈곤 청양군수가 농산물 가격 보장제 등 농업정책을 주요 성과로 꼽았습니다. 가족문화센터 부지를 놓고 의회와 갈등을 빚고 있는 점은 안타깝다고 밝혔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충남 지금 시작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충남입니다. 충남에서 대전 방문 판매와 관련한 코로나19 확진자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25일 충남에서 추가로 발생한 확진자는 모두 3명입니다. 먼저 부여에 사는 60대는 대전 방문 판매 관련자와 접촉해 확진 판정을 받고 천안의료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논산에서도 대전 방문 판매 업체 방문자의 배우자인 70대가 발열과 근육통 증상을 보여 검사를 실시한 결과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아산에 사는 60대도 확진 판정을 받아 방역당국이 발생 경위와 접촉자 파악에 나서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충남도 내 해수욕장에 대한 방역이 강화됩니다. 충남도는 전국 최초로 해수욕장의 모든 방문객을 대상으로 입구에서 발열을 확인을 하고 손목밴드를 착용한 후 입장하도록 한다고 밝혔습니다. 자가용 이용객의 경우 드라이브 스루 방식으로 진행하고 대중교통 이용자는 역과 터미널 등에서 실시합니다. 발열 확인과 손목밴드 착용을 거부할 경우 해수욕장 입장이 제한되며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충남도는 태안, 만리포와 몽산포, 당진, 외목, 보령, 대천과 무창포, 서천, 춘장대 등 15만 명 이상이 찾는 해수욕장 6곳을 대상으로 우선 진행하고 점차 확대 운영할 계획입니다. 서산 오토밸리 산업단지에 조성 중인 폐기물 매립장을 둘러싸고 3년 넘게 주민과 사업자, 관계기관 등이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행정소송 1심 재판 결과가 나왔는데요. 처음 승인 조건과 달리 외부의 폐기물까지 처리하려던 업체가 결국 패소했습니다. 정선영 기자입니다. 서산 오토밸리 산업폐기물 매립장 사업자가 행정소송 1심에서 패소했습니다. 대전지방법원 행정 1부는 사업자가 금강유역 환경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앞서 금강청은 2017년 사업 적합 통보를 했다가 1년 만에 기존 처분을 다시 취소했습니다. 사업자가 당초에 산업단지 내 폐기물만 처리한다는 조건으로 충남도와 서산시로부터 승인을 받았지만 이후 금강청엔 사실상 전국으로 영업 범위를 넓혀 사업 계획서를 제출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사업자는 금강청이 재량권을 남용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는데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겁니다. 재판부는 사업계획서 적합 통보를 하더라도 원고가 승인 조건에 반하는 행위를 하면 계약이 해지될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산업단지 외 장소 폐기물까지 처리하면 환경오염이 가중될 수 있는 만큼 이 사건 처분으로 초래된 재정적 곤란은 원고가 감수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동안 산단 내 폐기물만 허용해야 한다며 영업 범위 확대를 반대해온 주민들은 환영했습니다. 시민이 승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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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 반대 대책위는 폐기물 처리는 공공의 영역으로 시민의 건강이 기업의 이윤보다 우선임을 확인했다고 평가했습니다. 또 이번 판결이 앞서 감사원이 권고한 내용과 상반된다며 이를 받아들인 충남도에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초 충남도가 사업자의 영업 범위 제한이 부적정하다는 감사원의 권고에 따라 해당 조건을 즉시 삭제해 주민들과의 약속을 어겼다는 지적입니다. 충남도청에 강력히 요청합니다. 사법부의 판결을 지켜보면서 충남도가 무엇을 잘못하였는지 인지하였을 것입니다. 충남도는 실시 계획을 변경한 담당 공무원들을 즉각 징계 처리하여야만 할 것입니다. 서산 시민들이 얼마나 우스웠으면 이런 기가 막힌 졸속 행정을
저질렀는지 울분을 금하지 못하겠습니다. 현행법상 산패장은 영업 범위를 제한할 수 없어 사실상 전국 영업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제한 조건을 관계기관의 재량으로 인정하는 사법부의 판단이 나오면서 앞으로 예상되는 항소심에도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선영입니다. 민선 7기가 출범한 지 절반이 지나면서 각 지자체마다 기자회견을 열고 있습니다. 청양군도 지난 2년간 성과와 앞으로의 계획을 발표하는 자리를 가졌는데요. 농업 분야를 가장 보람된 성과로 꼽은 반면 군의회와의 갈등은 안타깝다고 전했습니다. 김단비 기자입니다. 민선 7기 들어 농업 분야를 최우선 정책으로 추진해온 김돈군 청양군수. 취임 2주년 기념 기자회견에서도 주요 성과로 농업 정책을 가장 먼저 꼽았습니다. 전국 최초로 농산물 최저 가격을 보장해주는 기준가격 보장제 도입부터 올 8월 준공을 앞둔 대전 로컬푸드 직매장 등 농가 소득을 높이는 토대를 마련한 시기였다고 평가했습니다. 청양산 농산물이 서울시 공공급식에 납품되고 사상 처음 홍콩 수출길에 오르는 등 성과가 나타나기 시작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유통과 판매는 이제 행정과 농협에서 좀 책임을 지고 우리 농민들은 생산에만 전념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고 그런 시스템을 갖추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지금 많이 기반이 닦여 있고 지역 현안을 놓고 군과 의회가 매번 대립하고 있는 점에 대해서도 입장을 전했습니다. 장애인 복지회관 부지와 재난 기본소득 지급에 이어 이번에는 가족문화센터가 쟁점으로 떠오른 상황. 최근 군의회가 가족문화센터 부지 변경건을 부결하면서 두 기관이 또다시 신경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김 군수는 의회와의 갈등이 안타깝다면서도 가족문화센터는 청양도서관 인근에 들어서야 한다는 기존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사회적 경제 혁신탄이 그 공간을 다 차지한다면 어딘가는 옮겨야 되는데 그럼 어디다 옮길까 이 고민을 해야 하잖아요. 그죠? 그런 고민 없이 특약 등기가 돼 있으니까 거기다 줘라?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늘 그래 통상적으로 부지를 확보했습니다. 그럼 우리 여기다 짓겠습니다 하고 상황에 따라 가지고 부지 변경을 민선 7기 청양군정이 후반기에 접어든 가운데 김 군수는 앞으로 2년 동안 신규 일반 산업단지와 충남 소방복합시설 기반 조성에 주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담입니다. 과거 우라늄이 기준치 이상 검출됐던 청양 정산 정수장의 수원이 광역 상수도로 변경됐습니다. 지하수를 원수로 상용하던 정산 정수장은 지난해 2월 수질 검사에서 우라늄이 기준치를 초과했음에도 불구하고 2개월 동안 주민들에게 알리지 않고 수돗물을 공급해 논란이 일었습니다. 이후 충남도와 청양군, 공주시는 대청댐을 수원으로 광역 상수도 공급을 추진해 현재 정산면 일원 주민 3천여 명에게 하루 2,300톤의 물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충남도는 공주시 관로를 사용하고 광역 상수도 수원을 기존 보령댐의 대청댐으로 변경하면서 사업비를 절감하고 기간을 단축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6.25 전쟁 70주년 기념 행사가 예산군청 추사홀에서 열렸습니다. 충남 자치단체장과 보훈단체 관계자 등 150여 명이 참석한 이날 기념 행사는 기념 공연, 만세 삼창 등의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6.25 전쟁 희생자를 감사하자는 의미에서 고 소근영 일병의 자녀 소재희 씨에게 무공훈장을 비롯해 도내 생존 참전 유공자 4,700여 명에게 감사 메달과 보훈 가족 14명에게 표창이 전달됐습니다. 신문 브리핑 충청투데이 기사입니다. 혁신도시 추가 지정을 위한 본격적인 절차가 초읽기에 들어가면서 대전시와 충남도가 연내 지정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대전시와 충남도에 따르면 대전 충남 혁신도시 지정을 담은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이 다음 달 8일 시행됨에 따라 혁신도시 입지를 포함해 국토교통부에 혁신도시 지정을 조만간 신청합니다. 충남도는 앞서 지난 22일부터 충남 혁신도시 발전계획안을 두고 국토부와 사전 협의를 진행하며 도청 소재지인 내포신도시를 주축으로 혁신도시 지정 당위성 등 논리 개발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도는 개정안 시행 시 신청을 최대한 앞당길 계획이지만
국토부의 혁신도시 성과평가 및 정책 지원 용역 등이 마무리되는 시점과 정부 동향 등을 살핀 뒤 추진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도는 또 균형발전위의 심의 절차에도 신중을 기하고 있습니다. 균형발전위는 충남이 앞서 혁신도시 지정에서 제외된 사유가 해제됐는지 여부와 도내 공공기관 현황, 지정의 필요성, 지정 이후 지역 발전에 대한 비전 제시 등을 검토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충남은 앞서 도내 영기군 행정중심 복합도시 조성을 이유로 혁신도시 지정에서 제외됐으며 이후 행정중심 복합도시 세종시로 분리 출범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도는 혁신도시 지정 당시 도 관할이었던 영기군의 분리가 계획되지 않았고 이로 인해 지금과는 상황이 달라졌다는 점에서 혁신도시 제외 사유가 해소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도내 공공기관은 한국기술교육대 등 7곳으로 제주도에 이어 가장 적은 수를 기록하고 있으며 도는 이러한 현황과 수도권 인구 집중 문제, 세종시 분리 이후 경제적 피해 등 여러 통계를 분석해 논리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충남도 관계자는 균형발전위 심의가 언제 잡히느냐에 따라 향후 일정은 변동성이 있다며 국가적, 지역적 측면을 모두 고려해 당위성을 마련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신문브리핑이었습니다. 충남 학생 인권 조례를 두고 찬반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시민단체가 실효성 있는 조례 제정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충남 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는 25일 성명을 내고 훼손 없는 학생 인권 조례 제정을 위한 충남도 의회와 김지철 충남도 교육감의 결단을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도의회 교육상임위와 교육청이 조례 제정의 의미와 효과를 축소시키는 계약을 저질렀다며 수정된 조례안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그러면서 26일 도의회 최종 의결을 앞두고 김지철 충남도 교육감이 도의회를 강력히 설득할 것과 실효성 있는 재수정안의 통과를 주장했습니다. 충남도가 2022년 1월 인사부터 퇴직을 앞둔 공무원의 공로연수 의무제도를 전면 폐지합니다. 충남도의회는 인사위원회를 열고 내년 7월 인사부터는 공로연수 기간을 6개월로, 내후년 1월 인사에는 전면 폐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현재 충남도 3급 이상 공무원과 부단체장을 역임한 4급 공무원은 퇴직 1년을 앞두고 의무적으로 공로연수를 가야 합니다. 공로연수 제도는 퇴직 공무원에게 재출발 준비 시간을 주려는 목적으로 도입됐지만 연수기간 기본급이 지급돼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위배된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충남도가 다음 달 3일부터 대기관리 권역에 포함된 시군 자동차를 대상으로 배출가스 정밀 검사를 확대 시행합니다.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으로 충남에서는 금산군을 제외한 13개 시군이 대기관리 권역에 추가 지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자동차 종합검사 대상 지역은 기존 천안시를 포함해 14곳으로 확대됐습니다. 해당 시군에 등록된 모든 자동차는 기존에 받던 정기검사 항목에 배출가스 정밀검사를 추가한 종합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전기차와 수소차는 검사 대상에서 제외되며 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 최대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CCTV나 블랙박스에 찍힌 화염과 그림자로 화재 원인을 찾아내는 분석 기법이 처음 공개됐습니다. 충남 소방본부는 25일 충청 소방학교에서 화염의 그림자를 이용해 불이 난 곳을 추적하는 실험과 화재 현장 구조물에 반사된 불빛으로 최초 발화 지점까지 거리를 알아보는 방법을 소개했습니다. 소방본부는 이번 분석 기법으로 실험하면 발화 지점을 알아내는 객관적인 근거를 마련할 수 있어 정확한 화재 원인 규명이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제8대 태안군의회 후반기 의장에 신경철 의원이 선출됐습니다. 태안군의회는 25일 임시회 후반기 원구성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신경철 의원을 의장으로 선출했습니다. 신 의원은 재선으로 6대 태안군의회에서 부의장을 지낸 바 있습니다. 후반기 부의장으로는 초선인 더불어민주당 송낙문 의원이 선출됐습니다. 새로 선출된 태안군의회 의장과 부의장은 다음 달 1일부터 2년 동안 군의회를 이끌게 됩니다.
소외 지역 초등학생과 중학생들을 위한 소프트웨어 교육 사업이 추진됩니다. 충남도는 정부의 소프트웨어 교육 공모 사업에 선정돼 확보한 예산 35억 원을 들여 앞으로 3년 동안 교육센터를 구축하고 전문 강사를 양성하기로 했습니다. 또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충남 서부권은 홍성, 남부권은 공주에도 교육시설을 지정해 운영할 계획입니다. 사업은 남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수행하고 교육청과 공주대학교가 참여합니다. 이 사업이 본격 시행되면 소프트웨어 강사 일자리 300개가 생기고 학생 9천여 명이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충남도가 노인 자살을 예방하기 위해 순회 강연을 진행합니다. 충남도는 24일 홍성군을 시작으로 올해 말까지 당진과 예산, 아산과 태안 등에서 7차례에 걸쳐 자살 예방 순회 강연을 개최합니다. 이번 강연에는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생명교육을 진행하고 개그맨 특강과 오디션 프로그램 출신 가수 공연도 펼쳐집니다. 참석 대상은 60세 이상 도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당진시가 충남 취업 창업 카페 2호점에 문을 열었습니다. 옛 군청사 별관에 위치한 취업 창업 카페는 구직자와 예비 창업자를 위해 필요한 정보를 공유하고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공간으로 꾸며졌는데요. 충남 취업 창업 카페는 충남 일자리진흥원이 주관하는 사업으로 아산 1호점을 시작으로 도내 전체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홍성군이 수산자원 조성과 어업인 소득 증대를 위해 천수만의 어린 주꾸미 10만 마리를 방류했습니다. 군은 지난 13일에도 어린 대하 2,900만 마리를 방류했고 다음 달에는 조피볼락 23만 마리를 방류할 계획인데요. 각종 방류 사업을 실시해 홍성의 수산물은 미식가들의 호응을 얻고 있으며 관광객 유치에도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서산시와 충남교육청이 함께 운영하는 서산 진로 진학 상담센터가 학생과 학부모에게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지난해 문을 열어 한 달 평균 80여 건의 맞춤형 상담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수시 원서 접수 기간을 석 달 앞두고 현재 접수가 꾸준히 늘고 있는 상황으로 센터는 평일 야간, 주말에도 순차적으로 확대 운영될 계획입니다. 당진시가 내년 김대건 신부 탄생 200주년 기념 행사를 앞두고 충남도에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이건호 부시장은 25일 도청을 찾아 이호성 문화체육부지사에게 도내 타 시군 홍보와 버그네 순례길 활성화, 예산 지원 등의 필요성을 설명했습니다. 김대건 신부 탄생 200주년 기념 행사는 내년 8월 솔매성지 일원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25초 뉴스였습니다. 날씨와 생활입니다. 금요일 충남 지역 흐리겠고 내륙에는 새벽에 약간의 비가 내리겠는데요. 5mm 내외로 적은 양의 비가 예상됩니다. 금요일 아침 최저 기온은 19도, 낮 최고 기온은 28도를 보이겠습니다. 자세한 우리 지역 날씨입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태안 19도, 당진, 서산, 청양이 20도, 홍성과 예산은 21도로 예보됐습니다. 한낮 기온은 태안 26도, 당진, 서산, 홍성은 27도, 예산과 청양은 2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다음으로 생활지수입니다. 금요일 충남 지역은 흐리고 내륙에는 비 소식도 있는데요. 빨래는 잘 마르지 않겠고요. 차도 내부만 간단히 정리하는 게 좋겠습니다. 적은 양의 비가 예보돼 있지만 우산은 준비해 두시면 유용하겠습니다. 이어서 주간 날씨 살펴봅니다. 주말인 일요일부터 다음 주 초까지는 흐리고 비가 내릴 텐데요. 7월이 시작되는 수요일에는 다시 맑은 날씨를 볼 수 있겠습니다. 낮 기온은 평년보다 낮겠지만 내륙을 중심으로는 기온이 높겠는데요. 다만 당분간 날씨가 오락가락할 수 있는 만큼 기상정보 계속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우리 지역 바다 날씨 살펴봅니다. 금요일 서해 중부 해상은 오전에 약간의 비가 내리다 오후에는 흐리겠고 서해 남부 해상은 종일 흐리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 중부 0.5m에서 1m, 서해 남부는 0.5m로 일겠습니다. 지금까지 기상정보였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충남,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 주민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